PI 첨단 소재 2023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1.3% 감소, 영업이익은 51.8%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2회전으로 나타납니다. PBR은 2.08로 산출됩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그 PI 첨단 소재는 SKC와 코롱이 현물 출자로 설립되어 폴리이미드 필름을 주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그 플렉시블 그 PCB 이런데 주로 많이 들어가는 거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결국 반도체하고 크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매출은 2,176억 원으로서 21.3%가 감소했는데 재고자산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0.7%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또 의외로 192.4%나 크게 증가했고요. 재고 금액의 변동폭이 상당히 굴곡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가 작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가 상승했다는 의미일 거고요. 매출 총이익 68.2%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는 6.6%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 39억 3,800만 원으로 원가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상으로는 107.6%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가 됐고요. 생산성 0.98로 0.2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74억 원으로서 40.3%나 이것도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 갭이 매출 증가 감소율과의 갭이 마이너스 19%로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그런데 반대로 금액은 줄어들었어도 스루풋율은 9.9% 상승했다는 게 실질적으로 그 스루풋상으로는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죠. 운영경비, OE 운영경비가 3.6%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시키지를 않았죠. 그래서 TOE 생산성은 1.12로서 물론 고정비용 성격으로 운영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0.1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가회계에는 적자지만은 스루프상으로는 166억 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51.8% 감소했어요. 그 갭이 무려 206억 원이나 더 원가회계보다는 이익이 났다. 이것은 다음 장에 재고자산이 317억 원이 감소했는데 WCI 제품, 상품, 반제품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 제품이죠. 317억 원이 감소했는데 여기다가 그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것이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 하는데 ABC로 아주 표준적으로 잘 표기를 했어요.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304억 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7.7%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3.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33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그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죠. 그리고 공장 가공비하고 원재료의 사용액하고 상품 매입까지 총괄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걸 더하면은 매출 총 제조 원가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공 비율이 무려 22.3%,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워낙 재료 비율이 22.3%나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공 비율이 크게 상승한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되죠. 총 제조 원가를 100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00%. 그래서 여기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2차 추론도 동일한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WCA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17억 원이 감소했는데 비성분 쪽에 아까 표현된 거는 304억 원이 감소됐죠. 근데 그 총 그 갭이 12억 6,4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에도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추적할 수가 없어요. 요게 WCI로 기준하면은 요게 바로 반전이 돼 가지고 플러스 317억 원으로 해야 되는데 304억 원으로 했다 그러면은 매출원가 계산할 때 304억 원에다가 원재료 사용액에다가 상품액이라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원가를 줄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 정도 금액을 임의로적으로 조작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뭔가 원인이 있을 건데 2021년도는 일치함으로 어, 2년간은 뭔가 오류가 있다. 이게 뭔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여전히 이렇게 나게 돼 있고 생산 재료비도 그렇고요. 전체 재고 자산 현금 흐름표로 3단계 확인하면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431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431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더 많이 감소를 했죠. 449억 원. 그래서 17억 원이 더 감소했는데 그거이 뭐이냐? 라고 물으면 그것이 평가 손실액입니다. 그래서 다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은 뭐 회계법인도 요걸 3단계만 아마 확인할 것 같으니까 그냥 패스가 되겠죠. 운영 경비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3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9.4%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또 10.2%가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평균 임금은 1억 3천만 원이면 꽤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2021년도보다는 낮은 수치가 되겠어요. 2022년도에 연봉이 크게 15.5%나 깎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16.5%를 늘렸는데 이게 무슨 본봉이 깎였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아마 그 보너스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나가지 않았느냐. 평균 임금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에너지 비용이 6.4%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 및 판매 수수료가 7.8% 감소를 시켰습니다. 매출도 감소를 하니까.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가 크게 감소해가지고 회전율이 높게 산출이 되는데 6.2회전, 그 다음에 스루픈율도 올랐죠.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TOE 생산성 내려갔고요. ROI 재고 투자 회수율 0.54로 0.01포인트 크게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이자 부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레버리지율이 뭔가 돈이 필요해 가지고 차입금을 어, 빌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율과 스루픈율이 동일 방향으로 상승하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PI 첨단 소재인 경우에는 매우 하락을 크게 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역으로 상승했어야 된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투명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증거를 제시한다면 수량으로 산출한 재고 회전율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단순 평균으로는 38.6%인데 여기에 매입 비중이 있어요. 요거를 가중 평균을 하면은 요거는 단순 평균은 더해가지고 나누기 2를 했고 요거는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38.7%가 내려갔어요. 크게 내려갔죠. 이게 입증이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 뭐 상품은 공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판매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했는데 6.3%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입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하락률에 비해서 적게 내렸던 얘기는 거꾸로 판매 가격은 올린 폭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원가 회계 개념으로는 손익분기점 적자가 났으니까 이 영업이익 프로핏을 영업이익을 제로로 했을 때 얼마 매출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2294억 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납품 단가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22만 9천 원으로 하면은 16,000원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적자 날 수가 없으니까 12% 정도 손익분기점 2,500억 정도는 해야 손익분기점 정도가 나온다. 2023년 실적이 1,800억인데 2,500억까지 크게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재고가 워낙 그 51%나 내려갔기 때문에 그 추세대로 간다고 했지만은 이 조정에 따라서 이 손익분기점 정도 재고 조정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40% 아니 40%가 아니고 뭐 그건 말고라도 거꾸로 매출 증가 노력을 안 해도 재고를 51% 증가시킨다면은 매출액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재고가 50% 증가한다면은 152억 원의 영업 이익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마녀한테 이 미인계에 걸려들은 유혹에 넘어간 그런 못난 이 남자가 되겠어요. 이게 원가 회계에 계속 얘기하는 똑같은 메시지를 저는 주구장창 얘기할 겁니다. 스루풋 패러다임 관점으로는 재고의 증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한 2,600억 정도 하는 거로 산출이 돼요. 실적이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 이익이 난 성과대로 그냥 계속 될 거라고 그냥 봤을 때 다만 그 재고 회전율을 조금만 더 올려보자 12.4% 크게 노력을 하는 거죠. 26만 원, 요거 납품 단가라고 하더라도 26만 원이면은 좀 아까보다 좀 비싸게 나오는 건가요? 400억 이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율을 7회전을 하면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어서 2,900억 원대가 돼가지고 630억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는 좀 높게 나오죠. 그리고 원가 회계 기준은 좀 낮게 나오고, 요거 흑자인 상태에서 계속 가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계획도 그 통계치로서 재고가 감소했을 때 재고 회전율 상승했죠. 이익이 뭐 200몇 억이나 차이가 나게 크게 이익이 났죠.
재고의 급변동이 있으면은 이 원가 회계의 갭이 또 크게 늘어나게 돼 있는 거, 또 가공 비율이 꽤 높은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판매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분석을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의 성과들을 모아서 본다 그러면, 그걸 경제라고 본다 그러면은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스루프트 회계라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224억 원의 자본적 투자를 했고요. 전년도에는 또 907억 원이나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 수도 계속 늘렸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14억 원을 벌었어요. 전년도는 859억 원이고 2021년도는 1000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계속 이것도 하향세죠. 우리나라 경제의 상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마이너스 535억 원이 마이너스인데, 이것은 기업에다가 어, 돈을 더 빌려줬다는 얘기죠. 경영평가지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FCFE 주주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 투 이쿼티가 되겠습니다. 228억 원인데 이것이 이제 이익 배당액입니다. 4.9%면은 매우 높은 거고요. 전년도에는 7.3%까지 이익 배당액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9번 FEM 최종 번 돈은 93억 9,200만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차입한 돈도 물론 있겠지만 투자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주가를 보면은 22,300원으로서 2024년 연초보다 5,950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가 가격 대비 208%입니다. PBR이 2.08이라고 표기해도 되겠죠? 어, 매우 그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려갔죠. 실적이 영업 손실까지 냈으니까.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아케마 코리아라고,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어요. 국내가 아니고요. 코리아라고 붙이면은 외국계 자본인 것 같습니다. 54.07%나 크게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9.12%가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7.36%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PI 첨단 소재 2023년도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했는데, 스루프 관점에서는 돈을 벌었다. 그리고 현금 재무제표도 돈을 번 것이 입증이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그나마 가까운 게 스루프시다. 원가 회계는 실제 번 돈보다도 매출 원가가 이 패러다임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 적자가 난 거지만 그 반대였다는 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에 의한 이제 이 차이가 이만큼 심화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강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